자,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향후 증시의 향방이 엔비디아 실적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략 한 15개 이상 증권사의 리서치들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아마 어떤 채널에서도 얻지 못할 정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먼저 실적 발표 예정일은 8월 29일 새벽 5시 애프터장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28.6 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대략 0.64 달러고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실적 발표 때마다 이 컨센서스를 대략 5에서 1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3거래일 이내로 한 5에서 10% 이상 폭등을 했고요. 최근 실적만 이렇게 좋았던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들고 온 게 이제 매출 한 3개년치 트렌드를 들고 왔는데, 사실 더 멀리 봐도 엔비디아는 평균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적이 엄청나게 많아서 한 95%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잘 나올 것이냐? 아마 그렇다고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의 결과가 미래 결과를 담보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추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스트레들 매도라고 이제 양매도 거래라고 하는데,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를 통해서 이 배가값을, 그러니까 변동성을 추정을 한 건데, 아마 대략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의 등락이 있을 거다.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정말 잘 되면 플러스 12%, 주가가 그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어떤 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볼게요. 먼저 이제 중국에 파는 H20 AI 반도체가 얼마나 매출에 이익을 줬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중국에는 이제 AI 반도체 수출이 거의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H200이라는 엔비디아의 메인스트림 반도체, 그걸 이제 성능을 많이 줄였어요. 한 4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중국에 팔아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5월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이번 분기에 매출이 잡히겠죠? 이거 얼마나 팔 거냐 보니까 하나의 칩당 12,0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1,500만원 선이겠죠? 이게 대략 100만 장이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간 예상되는 인식 매출로는 대략 12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매출이 추가로 인식이 될 거예요. 사실 최근 중국 매출이 정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걸로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가 긍정적 촉매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실적 때 이걸 코멘트 하는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분기 가이던스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모두가 알 겁니다. 사실상 답지를 공개한 수준이에요. 왜냐면 거의 직접적으로 이 엔비디아 매출이 추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빅테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에서 어닝콜을 한 거 보면, 야, 우리 엔비디아 칩 정말 많이 사겠다, AI 투자 내년에 더 할 거다 라고 그렇게까지 밝힌 상황이고, 오른쪽 보시면 그게 수치로 제시되어 있어요. 대략 24년에 하나 230조를 들여서 AI 캐펙스를 확충하겠다, 25년도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가 그 요지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같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중간 공급자죠. 엔비디아의 칩을 전량 만들고 있는 TSMC나 그 칩을 받아서 서버 렉을 제조하는 폭스콘이나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에서도 거의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후사슬 공급망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실적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답지가 거의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월가도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걸 반영한 주가니까 혹시나 악재가 뜬다면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중요한 이유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한테 대형 악재가 있었죠. 블랙엘이 설계 결함으로 양산이 연기가 되었다. 당시에 이 뉴스가 있고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먼저 이제 블랙엘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칩이에요. 성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핵심은 이 블랙엘 AI 칩이 매출이 아마 3분기, 그러니까 그 다음 분기부터 인식이 시작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음 분기 매출은 크지 않고 아마 24년 말이나 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램프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매출이 곱절로 뻥튀기 될 것이다가 기존의 컨센서스였는데, 이거의 초를 뿌리는 그런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설계 결함으로 양산이 3개월 밀렸다는 뉴스였는데, 일단 엔비디아 측 반박은 전체적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냈고요. 여러 언론사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소식통에 의하면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애널들의 분석을 한번 파헤쳐 봤어요. 먼저 제프리스 측에 따르면 연기는 사실인 것 같고 6에서 8주 정도 지연이 된다. 그런데 지연은 사실이지만 크게 판도를 바꾸진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티은행과 키뱅크인데, 블랙엘 지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갱신을 예상했고, 키뱅크는 이제 엔비디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무려 180달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클레이즈 은행입니다. 호퍼 수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블랙엘 지연 뉴스는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또 기술주 분석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블랙엘 타이밍이 아마 4분기에 출하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종전 예상보다 아주 살짝 미뤄질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강력한 파트너 중 하나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기 이제 냉각 시스템 만드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파트너잖아요. 엔비디아 부품을 받아서 만드는데 여기서 CEO가 뭐라고 했냐? 엔비디아 쪽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라는 말을 직접 내뱉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뭐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연은 있다 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는 열팽창 관련 설계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회로를 재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오래 걸릴 거고 수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루머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 애널리시스 측에서는 확실히 딜레이를 예상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직접 엔비디아 제품을 받는 폭스콘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블랙엘 지연으로 인한 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누가 맞는 거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뭐 사실 이 소스라는 게 너무나 불명확하고 각자의 정보에 인식하는 타이밍이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로도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다른 팀은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싶을 건데 제가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들로 정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팀이 아주 열일을 해주셨어요. 아마 4번의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원을 신경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먼저 8월 5일날 첫 번째 리포트에서는 이제 almost no delay다. 그러니까 2주간의 리스핑 기간이 있었지만 뭐 해봐야 2주 정도니까 이게 딜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였고, 8월 12일날 이 엔비디아 칩을 패키징하는 하우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KYEC에서 앞으로의 남은 생산 일정이 변하지 않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8월 19일날 리서치를 또 냅니다. 이전 세대인 호퍼가 너무 잘 팔리고 있다, H200이 너무 잘 나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 한 번 더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체크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TSMC한테 직접 물어봤답니다. 이제 TSMC 측 답으로는 CoWOS의 수율에 이상도 없고 리스피는 그냥 흔히 일어나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요. 자, 저는 모건 스탠리 팀이 가장 열일한 것 같아서 이게 신뢰성이 가장 높은 자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결론은 아마 지연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비디아 측에서 아주 최근에 자료를 하나 내놓았는데, 기사를 보시면 블랙엘이 3개월 지연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엔비디아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대신에 실제 블랙엘을 설치하는 이 장면, 이 사진을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의 영역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웃긴 글이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자, 물에 빠진 두 사람 중 가장 먼저 구조해야 하는 사람은 하니까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예비신부는 12.6%고 자, 젠슨항 엔비디아 CEO는 87.3%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뭐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막상 어닝콜 때 젠슨항이 뒤통수를 치면 이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긴 합니다. 아, 형님들, 아니 주주 여러분들, 블랙엘 칩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 진짜 닭줬던 개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따른다면 예상치보다 한 5% 이상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관련해서 블랙엘 연기로 인한 매출 인식의 타이밍과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국향 H20 칩의 판매가 이 긍정적인 촉매로 인식이 예상되고 있고, 이미 실적이 좋다는 거를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실적이 안 좋다면 엄청난 하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대로 실적이 좋게 발표된다. 그러면은 다음날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수십 개 올라옵니다. 현재 월가 애널 대부분이 지금 강력 매수 의견을 낸 상태고 목표가가 지금 143인데 아마 150 이상까지 타겟 프라이스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웃긴 게 월가나 엔비디아나 이 추정치를 엄청 보수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엄청 강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럴 거면 컨센서스라는 게 왜 있나 싶어요. 보시면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이번 매출치는 대략 월스트리트가 예상한 것보다 4.1% 높게,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보다 5.9% 높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쿼터 다음 분기는 더 심합니다. 거의 10%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팩트셋 같은 리서치 업체에서 이 증권사한테 표를 싹 돌립니다. 너희 목표 주가 얼마인지 적어내라.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적어내는 목표 주가는 사실 엄청 보수적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만든 내부 모델로서는 이거보다 훨씬 높다라고 사실 추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겉가속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월가 의견을 그냥 표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면 안에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재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근데 설사 내가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도 이게 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면 이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월가도 절대 못 맞춥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볼 때 이거 좀 비판적으로 보셔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말을 꺼냈으니까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내년 블랙엘 칩 판매 예상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이제 COWOS, TSMC 패키지당 칩이 14개 나온다. 그걸로 이제 생산량과 수요량을 예측을 해놨는데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딥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자, 밑에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NVL7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블랙엘 칩 72개가 들어간 서버 렉이에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검정 색깔 렉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에 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내년 빅테크에서 얼마나 가져갈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다양한 라인업당 매출 비율을 이미 잡아놨습니다. 아마 NVL72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0만 6천 달러, 이게 단위가 밀리언 달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한 140조 원의 매출이 블랙엘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67%니까 대충 영업이익을 따져봐도 100조가 넘는다는 말인데, 자, 이 저자인 모건 스탠리 리서치 팀에 말하면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해요. 말하는 저도 사실 안 믿기고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수요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게 제품군 하나만 가지고 지금 100조의 영업이익을 내겠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긴 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려도 못 믿으실 분은 진짜 못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앞선 호재들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계실 수 있고, 야, 지금 거의 고점 근처인데 여기서 더 사라는 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말고도 엔비디아 성장에 걸림돌이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시 상황의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엔비디아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향후 2년 동안 EPS가 얼마나 오를지를 추정한 거예요.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난 5년 동안 50%씩 연평균 올라왔고 앞으로는 이제 70%씩 오를 거다. 이게 다른 빅테크들 중앙값이 21에서 25%니까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료입니다. 이제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아까 말했던 성장률로 나눈 걸 이제 PEG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 성장률을 다 고려한 수치죠. 이게 낮을수록 좋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어떤 빅테크보다도 뛰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도 고평가라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 향후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포션을 가져갈지인데 딱 봐도 압도적이죠. AMD가 나름 잘해주고 있지만 엔비디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발자 생태계를 너무나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독점이 깨지는 거는 향후 2년 내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강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데 이 포워드 P 값, 내년 주가 수익비를 나타내는 값이 38입니다. AMD가 35고 브로드컴이 31입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압도적인 기술력 대비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거 보고도 비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도 야,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의 좀 과장된 수치들이 보이거든요. 또 그런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약간의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결국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결국 본인이 공부하고 아는 것만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조금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일 뿐이고요. 실제로 투자를 할 때 믿을 거는 월가 리서치도 아니고 저 같은 유튜버는 더욱도 아닙니다. 본인이 책을 많이 읽고 수동적으로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의심하고 비판하십시오. 그게 저 같은 메신저건 본인 자기 자신이건 월가나 미디어의 의견이건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시장 앞에서 겸손을 지키는 게 올바른 투자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